서울 외곽의 한 초등학교 3학년 2반 교실은 학부모 모임으로 북적였다. 오후 2시 늦어름 햇살이 창문을 통해 교실 안을 따뜻하게 비췄다. 교실 앞에는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나눠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이름표와 간단한 다과가 놓여 있었다. 김민수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익숙한 풍경을 훑었다. 학부모 모임은 늘 비슷했다. 엄마들이 대부분이었고 아빠들은 몇 명 되지 않았다. 민수는 직장 때문에 이런 모임에 잘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은 아내 수진이 회사 워크숍으로 빠지면서 대신 오게 됐다. 김도연 아빠 오셨어요. 반장 엄마인 최혜영이 밝은 목소리로 민수를 맞았다. 최혜영은 30대 후반, 단정한 단발머리에 화사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학부모 모임의 리더 격으로 늘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네 안녕하세요라고 답하고 빈자리에 앉았다. 그의 옆자리에는 이준혁 같은 반 아이 태민이의 아빠가 이미 앉아 있었다. 준혁은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세련된 회색 재킷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김민수 씨. 준혁이 손을 내밀며 말을 걸었다. 민수는 악수를 나누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이준혁 씨. 준혁은 학부모 모임에 자주 나오는 편이었고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타입이었다. 민수는 그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깊게 대화해 본 적은 없었다. 교실은 곧 학부모들로 가득 찼다. 담임 선생님이 앞으로 나와 간단한 인사말을 건넸다. 자, 오늘은 학기 초라 간단히 학급 운영 계획과 행사 일정 공유 드릴게요. 선생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수진이 미리 적어준 메모를 꺼내 들여다봤다. 급식 메뉴 점검, 방과 후 수업 문의 같은 항목들이 적혀 있었다. 그는 메모를 보며 살짝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거 챙기는 게 수진이 전문인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모임은 담임 선생님의 설명으로 시작됐다. 학급 행사, 급식 문제,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이 주요 안건이었다. 민수는 수진이 부탁한 대로 급식 관련 질문을 던졌다. 급식에서 채식 옵션이 있나요? 도연이가 고기를 잘 안 먹어서요.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네, 채식 메뉴는 신청하면 따로 준비 가능합니다. 나중에 따로 상담 드릴게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에 체크했다. 그때 준혁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태민이가 수학을 좀 어려워하거든요. 학원 추천이나 학습 자료 공유 부탁드려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자신감이 넘쳤다. 민수는 준혁을 곁눈질로 봤다. 저렇게 적극적인 아빠도 있네. 준혁은 질문이 끝나자 주변 엄마들에게도 말을 걸었다. 혹시 수학학원 다니는 분들 정보 좀 공유해 주세요. 태민이가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서요. 그의 말투는 자연스러웠고 몇몇 엄마들이 웃으며 대답했다. 태민이 아빠 매번 이렇게 열정적이시네. 혜영이 농담을 던지자 교실이 웃음으로 가득 찼다. 민수는 준혁의 태도가 어딘가 과하다고 느꼈다. 꼭 쇼하는 것 같네. 그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모임은 1시간 넘게 이어졌다. 학부모들은 각자 의견을 내고 담임 선생님은 메모를 하며 답변했다. 민수는 대체로 조용히 듣기만 했다. 수진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의견을 냈을 텐데 그는 자신이 수진만큼 능숙하지 않다고 느꼈다. 모임이 끝난 후 혜영이 제안했다. 다들 시간 되시면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어때요? 학부모들끼리 정보도 공유하고요. 몇몇이 동의하자 준혁이 민수를 보며 말했다. 도연이 아빠 같이 가시죠. 학부모들끼리 얘기 좀 더 해야죠. 그는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민수는 망설였다. 회사로 돌아가야 했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했다. 네, 잠깐만요. 그는 결국 따라 나섰다. 학교 근처 카페는 학부모들로 북적였다. 민수는 커피를 주문하며 준혁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준혁은 여전히 대화의 중심이었다. 수진 씨 오늘 못 오셨나 보네요. 바쁘신가? 준혁이 물었다. 민수는 살짝 놀랐다. 준혁이 수진의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부르는 게 낯설었다. 네, 회사 워크숍 때문에요. 민수는 짧게 답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수진 씨 학부모 모임에서 열심히시던데. 다음엔 같이 와야겠네요. 그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민수는 그 미소가 어딘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카페에서의 대화는 주로 아이들 학원과 공부 얘기로 흘렀다. 채영이 요즘 학원비가 너무 올라서 힘들어요라고 푸념하자 다른 엄마들이 맞장구 쳤다. 준혁은 태민이 학원 2개 다니는데 월 100만 원 깨지더라고요 라며 웃었다. 민수는 도연이의 학원비를 떠올리며 살짝 한숨을 내쉬었다. 수진이 이거 다 어떻게 챙기는 거지?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민수는 준혁이 자꾸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게 신경 쓰였다. 그는 농담을 던지고 적절히 맞장구 치며 분위기를 띄웠다. 한 엄마가 태민이 아빠 진짜 사교적이시네. 우리 남편도 좀 배웠으면이라고 하자 모두가 웃었다. 민수는 웃음에 동참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다. 뭐지 이 느낌. 그는 커피 잔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카페를 나서며 준혁이 민수에게 말했다. 도연이 아빠 다음 모임에도 나오시죠. 아빠들끼리도 좀 친해져야죠. 민수는 네, 시간 되면 요라고 짧게 답했다. 준혁은 다시 그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좋아요. 그럼 또 봅시다라고 손을 흔들었다. 민수는 그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수진에게 모임 얘기를 전했다. 오늘 학부모 모임 다녀왔어. 수진이 내가 챙기던 거 몇 개 물어봤고. 수진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돌렸다. 고마워 민수야. 잘했네. 뭐 별일 없었지? 그녀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웃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이준혁 씨 태민이 아빠 알지? 오늘 좀 적극적이던데. 수진은 핸드폰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분? 학부모 모임 자주 나오는 분이잖아. 열심히시지. 그녀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다. 민수는 더 묻고 싶었지만 그냥 넘겼다. 그래, 뭐 열심히더라. 그는 TV를 켜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진이 평소보다 늦게까지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화면에서 깜빡이는 알림 하나가 민수의 시선을 끌었다. 준혁이라는 이름이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학부모 모임 때문이겠지.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듯 했다. 김민수는 회사에서 바빠졌고 아들 도연이의 학교 일정도 점점 복잡해졌다. 초등학교 3학년 2반의 학부모 모임은 매달 정기적으로 열렸고 민수의 아내 수진은 이제 거의 모든 모임에 참석했다. 민수는 수진이 학부모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대견하게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나는 게 은연중에 신경 쓰였다. 수진은 예전처럼 도연이의 숙제나 학교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지 않았고 대신 학부모 모임에서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라며 짧게 웃어 넘겼다. 오늘도 모임이야? 민수가 어느 저녁 식탁에서 물었다.
수지는 국을 떠먹다 말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번엔 학교 축제 준비 때문에 좀 바빠. 혜영 씨가 부탁해서 내가 자료 정리 맡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민수는 그녀가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축제 준비면 도연이 반에서 뭘 하려고? 민수가 다시 물었다. 수지는 살짝 망설이다 답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어. 부스 꾸미는 거랑 공연 기획하는 거 논의 중이야. 그녀는 더 말하지 않고 밥을 먹었다. 민수는 더 캐묻지 않았다. 뭐 바빠서 그런 거겠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며칠 뒤 민수는 우연히 수진의 핸드폰에서 알림음을 들었다. 수진은 샤워 중이었고 그녀의 핸드폰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화면에 뜬 메시지는 짧았다. 내일 행사 준비 몇 시에 만날까요? 발신자는 준혁이었다. 민수는 순간 멈칫했다. 이준혁 태민이 아빠. 학부모 모임에서 자주 봤던 그 남자였다. 민수는 화면을 바라보며 잠시 고민했다. 학부모 모임 얘기겠지.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웠다. 수진이 욕실에서 나오자 민수가 물었다. 수진아, 이준혁 씨랑 무슨 행사 준비해? 수진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 학교 축제 때문에. 준혁 씨가 워낙 열심히라 같이 자료 정리하고 있어.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민수는 그녀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다. 그렇구나. 열심히 하네. 민수는 더 묻지 않고 TV로 시선을 돌렸다. 그 후로 민수는 수진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도연이의 학교 얘기로 가득했던 저녁 대화가 뜸해졌다. 수진은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집에 와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어느 날 민수는 도연이의 숙제를 점검하다가 수진의 노트에서 메모를 발견했다. 커피숍 7시 준혁. 짧은 글씨였다. 민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이게 뭐지? 그는 노트를 덮고 수진에게 물어볼까 고민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다. 학부모 모임 때문이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의심은 점점 커졌다. 수지는 예전처럼 민수와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를 짧게 끝냈고 민수가 도연이의 학교 얘기를 꺼내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라며 얼버무렸다. 민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샤워 중일 때 민수는 그녀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봤다. 잠금 비밀번호는 도연이의 생일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카톡 대화창을 열었다. 이준혁과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몇 줄이 민수의 심장을 찔렀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수진 씨. 나도요, 준혁 씨. 다음에 또 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하트 이모티콘. 민수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민수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진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며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는 차마 진실을 묻지 못했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너무 무리하지 마. 회사 일 바빠 보이던데라고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게 뭐야 대체?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며칠 뒤 민수는 학부모 모임에 다시 참석하기로 했다. 이번엔 수진과 함께였다. 교실에 들어서자 이준혁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밝고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도연이 아빠 수진 씨 같이 오셨네요. 준혁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수진은 네, 오늘 민수가 시간 냈어요 라며 웃었다. 민수는 그들의 대화를 가만히 지켜봤다. 준혁은 수진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고 수진도 그에 맞춰 대답했다. 축제 부스 어떻게 꾸밀지 아이디어 좀 내주세요, 준혁 씨. 수진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민수는 그녀의 미소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 준혁은 그럼요, 제가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라며 눈을 반짝였다. 민수는 그 시선이 수진에게 너무 오래 머무는 것 같았다. 모임이 끝난 후 민수는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 준혁 씨랑 좀 가까워진 것 같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수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뭐? 그냥 학부모 모임에서 자주 보니까 친해진 거지. 오해하지 마, 민수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민수는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놓치지 않았다. 그래, 오해야. 민수는 짧게 답하고 차로 향했다. 하지만 차 안에서 침묵이 흐르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지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핸드폰은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다. 민수는 다시 핸드폰을 열어볼까 고민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차마 움직이지 못했다. 내가 미쳤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는 스스로를 질책하며 불을 껐다. 하지만 마음속 불씨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는 수진의 변화를 더 관찰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준혁이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았다. 아내 수진의 행동은 점점 더 미묘한 변화를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도연이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성실했지만 민수는 그녀의 미소 뒤에 숨은 초조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학부모 모임은 여전히 매달 열렸고 수진은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민수는 회사 일로 바빠 참석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지만 수진의 늦은 귀가와 핸드폰을 놓지 않는 모습이 자꾸만 신경 쓰였다. 이준혁이라는 이름은 민수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민수는 수진에게 직접 묻고 싶었다. 그 하트 이모티콘이 담긴 메시지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라는 문장이 계속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내가 오해한 걸 수도 있지. 증거도 없이 물어보면 수진이 상처받을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참았다. 대신 그는 수진의 일상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집을 나서는 시간, 핸드폰을 확인하는 빈도, 그리고 학부모 모임에서 돌아온 뒤의 표정까지. 어느 날 저녁 민수는 도연이와 함께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수진은 학부모 모임 때문에 늦을 것 같아라며 일찍 집을 나섰다. 도연이가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다 물었다. 아빠, 엄마는 왜 자꾸 바빠? 민수는 순간 당황했다. 응, 엄마가 도연이 학교 행사 준비하느라 좀 바빠. 곧 괜찮아질 거야. 그는 도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워.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그림에 집중했다. 민수는 도연이의 순진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수진아, 도연이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밤 수진은 10시가 넘어 집에 들어왔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늦었네. 모임 어땠어? 민수가 물었다. 수진은 코트를 벗으며 응, 그냥 평소랑 비슷해. 축제 준비 때문에 정신 없었어. 그녀는 피곤한 듯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그뿐인가? 그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며칠 뒤 민수는 학부모 모임에 다시 참석하기로 했다. 수진과 함께였다. 교실에 들어서자 이준혁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밝고 사교적인 모습으로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준혁의 시선이 수진에게 머무는 시간이 길었고 수진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살짝 높아진 것 같았다. 민수는 속이 타들어갔다. 모임 중간 준혁이 수진에게 자료를 건넸다. 수진 씨,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수 배치 초안이에요. 한번 봐주세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수진은 와, 벌써 준비했어요? 대단하시네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그 장면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왜 저렇게 친밀해 보이지?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모임이 끝난 후 민수는 수진에게 물었다. 너 준혁 씨랑 꽤 자주 얘기하는 것 같네. 무슨 일 있어?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려 했지만 날카로운 기운이 묻어났다. 수진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뭐? 그냥 학부모 모임에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자주 얘기하는 거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민수야. 그녀는 단호하게 답하고는 가방을 챙겼다. 민수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다. 인터넷에서 평이 좋은 업체를 찾아 연락했다. 제 아내가 혹시 다른 사람과 만나는지 확인해 주세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탐정은 담담하게 답했다. 네, 증거 수집해서 보고 드릴게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그는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이미 마음은 결정된 후였다. 일주일 뒤 탐정은 민수에게 사진과 영상을 보내왔다. 첫 번째 사진은 학교 근처 카페에서 수진과 준혁이 단둘이 앉아 있는 장면이었다. 수진은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준혁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두 번째는 한밤중 모텔 앞에서 준혁의 차에서 수진이 내리는 영상. 민수는 영상을 보며 손이 떨렸다. 이게 진짜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증거는 명백했다. 그는 사진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날 저녁 민수는 수진을 다그쳤다. 수진아, 이게 뭐야? 그는 탐정에게 받은 사진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수진은 사진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수야, 이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준혁이랑 무슨 사이야? 말해.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수진은 처음엔 부인하려 했다. 그냥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거야. 오해야, 민수야. 하지만 민수가 영상을 보여주자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미안해, 처음엔 그냥 같이 행사 준비하다가 자주 얘기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민수는 분노로 몸이 떨렸다. 도연이는? 우리 가족은 어쩌라고. 그는 소리쳤다. 수지는 도연이 생각하면 나도 미쳐. 제발 민수야, 용서해줘라며 애원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어.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그날 밤 민수는 도연이가 잠든 방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도연아, 아빠가 지켜줄게.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하지만 그 다짐 속에는 수진과의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다는 예감이 스며들어 있었다.
수진의 불륜을 확인한 후 그는 더 이상 그녀와의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결심했다. 도연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지만 배신감은 그 어떤 애정도 덮어버렸다. 민수는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의 번잡한 거리에 위치한 작은 빌딩 안에 있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잔뜩 쌓인 방에서 변호사 이정우는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확실하군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간남 소송도 진행할 수 있어요. 이정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물었다. 상간남 소송이요? 그게 뭔가요?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났을 때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준혁 씨를 상대로 진행할 수 있죠. 민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좋아요. 이준혁도 책임을 져야 해요. 제 가정을 망가뜨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이혼 소송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민수는 도연이의 양육권을 최우선으로 요구했다. 그는 도연이가 수진과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다. 도연이는 내가 키울 겁니다. 수진이한테 맡길 수 없어요. 민수는 변호사에게 단호히 말했다.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양육권은 증거와 민수 씨의 안정적인 환경을 강조하면 유리할 겁니다. 준비 잘 해보죠라고 답했다. 민수는 탐정이 제공한 사진과 영상 그리고 수진과 준혁의 메시지 기록을 모두 제출했다. 증거는 명백했다. 카페에서 단둘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한밤중 준혁의 차에서 수진이 내리는 장면. 민수는 그 영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이제는 분노가 슬픔을 앞섰다. 소송을 준비하며 민수는 수진과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집안은 냉랭한 침묵으로 가득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민수야, 우리 얘기 좀 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도연이가 잠든 방을 확인한 뒤 거실로 나왔다. 뭘 얘기하고 싶어?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질 건데?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미안해, 민수야. 내가 잘못했어. 도연이만큼은 잃고 싶지 않아. 민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도연이를 생각했으면 애초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야지. 이준혁이랑 뭐가 그렇게 좋았던 거야?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소송 시작했어. 준비해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수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이혼 소송은 몇 달 만에 법정으로 넘어갔다. 법정에서 수진은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애썼다. 도연이를 내가 키우고 싶어요. 민수 씨가 바빠서 도연이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잖아요.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주장했다. 하지만 민수의 변호사는 탐정의 증거를 제출하며 수진의 부정행위를 강조했다. 김민수 씨는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며 도연이를 책임질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 수진 씨의 부정행위는 가정 파탄의 주요 원인입니다. 판사는 증거를 검토하며 민수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보였다. 민수는 법정에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고 있었다. 민수는 마음이 흔들렸지만 도연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동시에 민수는 이준혁을 상간남으로 고소했다. 상간남 소송은 민수가 준혁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였다.
변호사는 이준혁 씨가 수진 씨와의 관계로 가정 파탄에 기여한 점을 입증하면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설명했다. 민수는 탐정의 사진과 메시지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법정에서 준혁은 처음엔 부인했다. 저와 수진 씨는 그냥 학부모 모임에서 자주 만난 친구일 뿐입니다.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민수의 변호사가 메시지와 영상을 제시하자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메시지에서 하트 이모티콘을 보낸 건 단순한 우정의 표현일 뿐입니다. 라고 준혁은 주장했지만 판사는 민수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준혁은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혼 소송은 6개월 만에 마무리되었다. 민수는 도연이의 양육권을 얻었고 수진은 주말 면접교 석권만 인정받았다. 판결이 나온 날 수진은 법정 밖에서 민수에게 다가왔다. 민수야, 도연이 잘 부탁해.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이는 내가 지킬 거야. 그는 짧게 답하고 법정을 나섰다. 가슴이 무거웠지만 도연이를 위한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소송이 끝난 후 민수는 도연이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지만 도연이의 방을 꾸미며 새 출발을 다짐했다. 도연이는 가끔 엄마는 어디 갔어? 라고 물었다. 민수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엄마는 좀 바빠서 그래. 곧 보자. 그는 도연이를 안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도연이가 잠든 밤 민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수진과의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진 날들. 그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학부모 모임은 더 이상 민수의 삶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준혁은 동네를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민수는 도연이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갈 때마다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도연이가 해맑게 말하며 손을 흔들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나중에 아빠한테 보여줘라고 답했다. 도연이의 미소가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수진과 준혁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었다. 그는 그 분노를 묻어둔 채 도연이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